끝없는 소음 속에서 삶의 신호를 어떻게 찾을까요?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각나고 흩어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지금은 흘러가 버리죠. 우리는 이 흩어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한 왕처럼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길을 잃은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질문에 답하는 자에게 막대한 상을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현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왕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간표, 위원회의 조언, 마법사의 예언 등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왕은 이 복잡한 조언들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한 이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왕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역시 답을 찾아 헤매지만 더 많은 소음 속에 갇히곤 하죠. 이 영상은 그 답을 실천 속에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왕과 함께 은자를 찾아가 삶을 하나로 엮어줄 세 가지 단순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과학에 의해 증명되고 있음도 확인할 겁니다. 흩어진 당신의 삶을 재구성할 준비가 되셨나요? 현자들에게 답을 얻지 못한 왕은 숲속의 은자를 찾아갑니다. 그가 얻은 첫 번째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시간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이요. 지금이 우리가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삶과 만나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시간을 여행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곱씹는 반추에 빠지거나 내일의 걱정으로 현재를 소모합니다.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을 조각내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자의 대답, 지금이라는 지혜는 현대과학의 마음챙김으로 증명됩니다. 마음챙김은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신훈련법입니다. 이 훈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가소성을 통해 뇌의 인지 조절 영역을 강화하고 감정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고 감정 조절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톨스토이의 은자는 우리가 지금을 지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주의력이라는 내 의식의 고삐를 되찾아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17개의 이야기로 지금이라는 시간의 힘을 느껴보겠습니다. 면접을 망쳐 잠 못 이루던 취준생. 설거지를 하며 딱 5분만 접시의 감촉에 집중합니다. 그 순간 과거의 생각이 멈추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낍니다. 무대에서 실수한 트라우마로 노래할 용기를 잃은 가수. 어느 날 단 하나의 도소리를 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사라지고 음악의 순수한 기쁨만 남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메시지를 수백 번씩 읽으며 괴로워하던 남자. 달리기를 시작하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몸이 현재에 머무르자 마음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사업 실패로 매일 밤 후회하던 한중년 여성. 어린 딸이 엄마 이 꽃 좀 봐라며 민들레를 가리켰습니다. 딸의 눈과 민들레의 빛깔을 온전히 본 순간 현재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동료와의 말다툼을 계속 재생하던 직장인. 퇴근길 버스 창밖 풍경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 사람들.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자 마음속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에 갇혀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던 은퇴한 운동선수.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는 손주의 얼굴에 시선이 머뭅니다. 지금 사랑받는 할아버지로서의 행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뛰던 기획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발바닥이 땅에 닿은 감각에 집중합니다. 단단한 지지감을 느끼자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 막막했던 학생. 책상 앞에 앉아 딱 한 문단만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미래의 과업이 아닌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잔소리가 늘던 어머니. 저녁 식사 시간,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행복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던 개발자. 잠시 일을 멈추고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원두의 향, 물 끓는 소리. 그 과정에 집중하자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최악을 상상하던 남자. 정원을 가꾸며 흙의 냄새와 식물의 촉감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미래의 병원이 아닌 현재의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진 예비 신부. 약혼자와 산책하며 손을 잡은 감촉, 발걸음의 리듬에 집중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지금 함께 걷는 확실한 감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등원길이 전쟁 같았던 아버지. 어느 날 운전대를 잡은 손의 감각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옆자리 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루한 통근길이 소중한 대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허겁지겁 식사하던 직장인. 하루쯤 스마트폰 없이 오직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밥알의 단맛, 나물의 향. 단순한 식사가 충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던 여성. 친구의 말을 판단 없이 온전히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경청을 통해 피상적 관계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샤워하면서도 온갖 걱정을 하던 습관. 샴푸 거품의 부드러움, 물줄기의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작은 의식이 생각의 소음을 씻어내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다른 일을 하던 습관을 버리고 오직 음악 감상에만 몰입해봅니다. 악기 소리, 가수의 호흡을 음미하자 익숙했던 노래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작은 연습에 있다는 것을요. 왕의 두 번째 질문.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은자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소? 이것은 현대사회의 역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면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과학은 이 외로움을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로 규정합니다. 만성적 외로움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사회적 연결은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자의 두 번째 지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통찰은 현대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80년 이상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유대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높이며 수명을 늘려줍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핵심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일부에서 이야기한 마음 챙김입니다. 질 좋은 관계의 핵심은 질 좋은 관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의 온전하고 분산되지 않은 관심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연결의 진정한 화폐입니다. 이제 16개의 이야기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힘을 탐험해 봅니다. 퇴근 후 스마트폰만 보던 아버지. 하루 15분 스마트폰 서랍에 넣기 규칙을 정합니다. 딸과 함께 레고를 싸는 그 15분이 딸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기억을 만듭니다. 직원과 면담하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팀장. 어느 날 노트북을 덮고 직원의 눈을 보며 듣습니다. 직원은 처음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고 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념일마다 비싼 선물로 아내를 기쁘게 하려던 남편. 어느 날 선물 대신 아내의 하루가 어땠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물었습니다. 그의 온전한 관심이야말로 아내가 가장 원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 다른 어른들과 이야기하던 할머니. 잠시 대화를 멈추고 촛불을 끄는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마음에 담자 깊은 사랑과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안부 전화를 짧게 끊던 아들. 시간을 내어 부모님 댁을 찾아가 오직 부모님과 마주 앉아 빛바랜 앨범을 함께 봅니다. 시간과 관심을 선물하자 부모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던 대학생.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자 친구들의 농담이 더 재미있게 들리고 고민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디지털 연결을 끊자 진짜 인간적인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별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힘내라며 조언하던 여성. 어느 날 그저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판단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친구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문을 닫아 걸고 대화를 거부하던 사춘기 자녀. 왜 그러니? 다그치는 대신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강요가 아닌 기다림의 경청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남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던 아내. 어느 날 말을 끊는 대신 정말 화났겠다라며 감정을 인정해줍니다. 공감 섞인 경청이 어떤 해결책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요청한 후배에게 자기 경험만 쏟아내던 사업가. 어느 날 후배가 가진 두려움과 꿈에 대해 질문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에 지루함을 느끼던 손녀. 어느 날 처음 듣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할머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자 지루함은 애틋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늘 무표정하게 카드를 내밀던 남자. 어느 날 이름표를 보고 오오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작은 관심이 기계적인 거래를 인간적인 교류로 바꾸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에게 물건만 받고 문을 닫던 습관. 문 앞에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원한 물 한 병 드세요라는 메모와 생수를 놓아봅니다. 아주 작은 연결이 삭막한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투명 인간처럼 지나치던 주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경비 아저씨의 고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의 물건이 너무 많아 힘들어 보이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며 카트를 함께 밀어줍니다. 잠시의 친절이 낯선 사람과 따뜻한 순간을 만듭니다. 늘 이어폰을 끼고 출근하던 직장인. 하루쯤 이어폰을 빼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과 단절됐던 벽을 허물자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관계는 지금 내 앞의 사람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마침내 왕의 마지막 질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은자는 부상당한 남자를 돌보는 왕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인간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이요. 이것은 앞선 두 대답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흩어진 삶의 의미를 찾는 핵심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적의식의 부재와 공허함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톨스토이와 현대심리학은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밖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은자의 마지막 대답, 선을 행하는 것은 현대심리학의 친사회적 행동의 힘으로 설명됩니다. 이타주의는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이 조력자의 희열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뇌에서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감을 주는 엔도르핀,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 유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생화학적 반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 기분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세 가지 대답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입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은 내 앞의 사람을 온전히 보게 해주고 그의 필요를 알아차렸을 때 선을 행하도록 이끕니다. 이 선행은 조력자의 희열을 통해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고 다시 지금에 더 쉽게 집중하게 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남을 돕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돕는 것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흩어진 삶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제 17개의 이야기로 이 선순환의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피숍에서 한 여성이 뒷사람의 커피값을 함께 계산합니다. 뒷사람은 고마워하며 그 에너지를 받아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넵니다. 작은 친절이 긍정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야근으로 지친 동료의 책상 위에 고생 많았어요. 힘내요. 라는 메모와 초콜릿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동료는 큰 위로를 받고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큰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몇 분간의 동행이지만 낯선 사람과 나눈 온기가 날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드립니다. 고맙다는 한마디에 돕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로 상처받은 글쓴이에게 당신의 글에 공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깁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건넨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운전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제가 좀 봐드릴까요? 라며 수신호를 해줍니다. 몇 분의 시간 투자가 누군가의 큰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어떤 책 찾으세요? 같이 찾아봐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작은 관심이 막막함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중요한 재판의 최종 변론일 아침 초조하게 법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역 계단에서 한 노인이 넘어지며 과일들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쳐갔습니다. 그녀 역시 지각하면 끝장이야라는 생각에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 순간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음 지하철을 놓칠 각오로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을 부축하고 흩어진 과일들을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노인이 숨을 고른 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법정 가는 길인가 보군. 기억하게. 가장 강력한 변론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일세. 그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채웠던 변론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법정으로 가며 변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잠시 멈췄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요. 의는 왕이 부상당한 남자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전직 교사,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과 삶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10대 소녀,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봉사를 시작합니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 타인과 교감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젊은 사업가, 주말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에 참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겸손을 배웁니다. 경쟁에 지쳐 번아웃을 겪던 디자이너,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비영리 단체의 홍보물을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합니다. 외모 자신감이 없어 사람들을 피하던 여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낭독 봉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눈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면의 가치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삶에 익숙했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쓰레기를 줍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진정한 성취감과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암 투병 후 회복한 여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암 환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멘토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프로그래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빈 둥지 증후군을 겪던 어머니,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봉사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반겨주는 어르신들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오늘 흩어진 삶의 서사를 바로잡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왕처럼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력한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에서 시작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내 앞의 사람을 온전히 봅니다. 그의 필요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에게 선을 행하도록 이끕니다. 그 작은 선행은 당신의 뇌에 행복의 신호를 보내고 그 보상은 당신을 다시 평화롭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지금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힘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순간,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힘은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다음 순간에 당신이 마주칠 바로 다음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